드디어 강재인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강재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낯선 공간과 낯선 얼굴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김도윤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인 씨, 저 김도윤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윤을 살폈고 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 씨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은 표정을 굳힌 채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황기찬에게 전화를 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강재인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은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고르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에 앉아있는 강재인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찬 씨나 왜 여기에 있어요? 아기는 괜찮은 거죠? 황기찬은 순간 굳어버린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한참을 바라보던 황기찬은 강재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김도윤과 병실 밖으로 나가 김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해? 김도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재인 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거였어요. 네가 뭔데 재인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한편 병실 안에 있던 강재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황기찬과 김도윤이 나간 후 두 사람을 뒤따라가기 위해 일어났고 그 순간 김도윤이 침대에 놓고 간 무언가가 떨어졌죠.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것은 분명 낯익은 보이스팬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그것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팬 너머로 들려온 음성. 아버지 강규철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황기찬의 음성도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팬에 남겨진 음성 하나에 그녀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전 마지막 순간,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순간의 공포, 은호의 시신을 마주했던 절망, 그리고 강세리의 비웃음까지. 강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젠 다 기억났어. 하지만 넌 모를 거야. 앞으로 내가 널 얼마나 조용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녀는 보이스팬을 끄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김도윤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황기찬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찬 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한마디에 황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같이 집에 가자. 그 말을 들은 강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두 사람은 여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차가 도착하자 강세리가 먼저 현관 앞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재인? 살아있었어? 어떡해. 황기찬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짐 싸.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세리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강재인이 돌아왔다고 이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강재인은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우리 집 아니야? 황기찬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재인아,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강재인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강세리는 눈동자를 부릅뜨고 황기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기찬 씨,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강재인이 기억을 잃었다고 강재인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황기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세리야.
지금은 제인이가 우선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않았겠지? 그 순간 강세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재인 기억 잃었다며 왜 갑자기 집에 데리고 와? 날 버리는 거야? 황기찬은 대꾸하지 않았고 강재인은 멀찍이서 조용히 웃으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속엔 섬뜩한 여유가 담겨 있었고 강세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짐을 싸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나도 끝까지 가줄게. 내가 날 밀어냈지? 그럼 이제 나도 내 모든 걸 부숴줄게.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고 눈빛은 이미 광기와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세리의 파국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차분한 일상인 척 행동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방,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 그리고 조심스럽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써 숨기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정리하며 검은 보이스펜을 꺼냈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 사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재인 씨.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을 재개했고 서로의 전화통화는 늘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행동했죠. 강재인은 겉으로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불쌍한 아내처럼 행동했고 황기찬은 그 순진한 눈빛에 다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 당신이 나랑 정말 이혼했던 거야? 기억이 흐릿해서. 괜찮아,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황기찬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도윤과의 작전을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고 집 안 곳곳에 CCTV 위치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세리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공간들을 조용히 뒤지며 조각들을 수집했습니다. 강재인은 다시 복수의 길 위에 올라섰고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 스스로가 만든 지옥 속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버려졌다는 분노와 절망에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그녀는 본가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호텔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황기찬, 너도 데려가 줄게.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기찬을 불러냈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 나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 우리 한때 그래도 부부였잖아. 황기찬은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얘기하자. 어디서? 우리 자주 만났던 그 카페 기억나? 가는 길에 잠깐 드라이브 하자. 강세리는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연인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만이 공기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천천히 흐르던 차가 다리를 지나던 그 순간 강세리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같이 가자, 기찬아. 우리 이제 다시는 안 떨어지게. 황기찬은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히며 전복됐습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함께 차체는 몇 번을 굴렀고 곧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는 강세리를 구조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시나요? 강세리는 눈을 희번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는요? 기찬 씨 어딨어요? 구조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황기찬 씨는 많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식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송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환기찬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VIP 병실에 누워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싸늘한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외상은 가벼웠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척 병원 복도에서 흐느끼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에요. 제가 운전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슬픔이 아닌 의도대로 일이 흘러간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병실을 찾아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말해줄게. 네가 김도혜 죽인 거 기억나지? 그리고 네 아들 은호 죽었을 때 사실 강재인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아들 은호를 노린 거였어.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 그래, 그건 내가 혼자 했지. 근데 너는 왜 김도희를 쳤냐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망쳐놨어. 그녀는 황기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다 끝났어. 아니, 곧 진짜 끝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실 천장에 화재 감지기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가 고개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말은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 복도 밖에선 김도윤이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이제 당신들도 끝입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에 오르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녹화된 몰래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세리의 자백이 명확하게 들려왔고 도윤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영상을 빠르게 백업한 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인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10분 뒤 강재인이 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김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제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겁니다. 방금 전 황기찬 병실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받아들었고 영상이 재생되자 입을 틀어막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황기찬이 김도희를 쳤다고? 그걸 강세리가 알고 있었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은호까지 내 차 브레이크도 강세리 짓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눈물도 안 나네요. 이게 그들의 진짜 얼굴이었군요. 김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인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죠? 방송? 경찰? 김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중계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요. 조작이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있습니다. 도희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강 회장님 관련된 녹취까지 전부 터트리죠. 제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의 횡령, 배임, 그리고 도희 사건의 진실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연기 그만하죠. 이제 끝을 봅시다. 다음 날 밤 카메라 렌즈가 조용히 강재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실시간 방송 시작 10초 전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죠? 지금 접속자 수 12만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요. 강재인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 끝까지 함께해요. 이어진 카운트다운, 그리고 딱 하고 켜진 생방송 화면 속 강재인은 의자에 앉아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재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달 전 저는 브레이크가 조작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바로 강세리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엔 폭발적인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김도윤은 준비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병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고 강세리의 혼잣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유언, 그리고 황기찬이 직접 말한 진실까지. 제이는 다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부분 삭제도 조작도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YL그룹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강제인은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강세리, 곧 있으면 경찰이 너를 추적할 거야. 도윤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반응 좋아요. 언론도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 쪽에서도 영상 받았다고 연락 왔습니다. 강제인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관들이 강세리의 방으로 들이닥친 건 방송이 끝난 지 정확히 3시간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강세리는 창문으로 뛰어가 외부를 살폈고 경찰 차량들과 기자들까지 몰려든 광경에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뉴스에 떴고 생중계된 자백 영상은 전 국민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현관에서 수사관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강세리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포승줄을 꺼냈고 그녀의 양손을 결박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강제인이나 망치려고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기자들의 셔터 세례 속에 끌려나가는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여유도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날 이렇게 끌고 나갈 순 없어. 그녀의 몰락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YL그룹 본사. 로비 한가운데엔 강제인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335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제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뜻을 다시 잇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YL그룹은 다시는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책임, 그리고 존엄으로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김도윤은 무대 아래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제인은 눈길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시작이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 제 시대입니다. 강제인은 YL그룹의 대표석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스크린에선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황기찬의 혼수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인은 창가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은호야, 드디어 내가 해냈어. 지켜봐줘. 그녀의 손엔 보이스펜이 쥐어져 있었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